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그 문종에 따라서 그죠?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고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런 걸 생각을 떠올린 다음에 해야 이 뇌가 그쪽으로 딱 이론을 떠올린 다음에 이런 걸 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떠올린 방법으로 다다다다 푸는데 그냥 문장만 딱 보고 토론이네 그럼 그냥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문종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이런 거 유형마다 어떻게 푸는지가 다 정착이 되면 자기 풀이법이 완결이 됐다는 거죠. 이게 안 떠오르면 이게 수동적으로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글의 종류, 문종에 따라서 특징이 있고 특징에 따라 문제 유형이 나오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풀이 방법이 정해지고 이 풀이 방법에서 이런 유형은 쉽다, 어렵다, 이런 유형은 함정이 뭐다 이런 것까지 정착이 딱 돼야 자기의 풀이법이 완성이 된 거지. 이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풀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이 뭐냐? 이론을 심화하려면 이런 풀이를 할 때 내가 많이 틀리는 게 어디냐? 어디 함정이 맞냐?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냐를 알아야 자기가 문제 풀 때 속도가 난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내비게이션이랑 똑같다는 거지. 전체 지도를 한번 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거물 보면서 찾아가는 건데 지도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걸 찾을 때 막히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도를 머릿속에서 안 만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종이 뭐예요? 토의. 아, 그럼 토의라 토론하고는 다르다. 토론이라는 것은 논쟁이니까 사회자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네. 사회자가 중요한데 이건 논쟁이니까 쟁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쳐가는가, 의사를 합쳐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A와 B의 미세한 차이, 갈등의 조정 과정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토의하는 참여자 말하기 방식 하니까 전체 글 끊었을 때 단락별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근데 물어봐. 사회자하고 2명이잖아. 3명. 그러니까 결국은 토의든 토론이든 뭐가 중요해요? 사회자에 따라서 나눠져야 된다. 그리고 단락은 뭐에 따라 나야 된다. 사회자가 끊어준다. 사회자가 흐름을 조정한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 나왔고 두 번째는 자 여기서 미세하게 이 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걸 청중이 반응한 거야. 세 번째는 이거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걸로 하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사회자하고 미세하게 조정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청중에 반응하고 이렇게 3개 나왔는 거네. 그러면 난이도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 세 번째겠지.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이 미세하게 조정하던 청중이던 사회자가 말한 흐름을 명확하게 이 주제의 흐름, 네. 미세한 이 갈등 상황, 조정하는 상황을 이해를 했어야 이거를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이걸 얼마나 빨리 사회자가 말한 전체적인 흐름을 얼마나 빨리 도식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풀이의 속도가 결정이 되겠지.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건 뭐 나왔어요? 이렇게. 발표. 안녕하세요. 그럼 발표래요. 이 발표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럼 발표를 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죠. 발표를 하려면 먼저 발표할 주제를 정하고, 수행평가니까. 네. 주제를 정하고, 이거를 자료를 찾고, 네. 그거를 개요를 짠 다음에, 네. 그거를 글을 쓰고, 그래서 첨삭을 하고. 그럼 글쓰기 과정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발표의 특성은 뭐예요? 발표. 뭐에 대해서 저는 발표하겠습니다. 주제가 여기 나오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마무리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순서로 이거 보고 요거 확인하는 거잖아. 네. 이 두 개를 틀로 해서. 네. 그러니까 4번은 뭐 나왔어요? 이 글을 발표물을 쓰기 위한 개요. 개요.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개요부터 보고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부터 보고 이거 보면 안 되지. 네. 자, 이거는 뭐예요? 이 발표엔 청중들의 반응이잖아. 네. 그러면 반응을 동그라미 쳐놓은 다음에 이거에서 아닌 거 맞는 거만 체크하면 되잖아. 네. 자, 그랬을 때 이 발표 안에 건의문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근데 4, 5번 두 개네.
네. 이건 따로네, 건의문. 네. 건의문. 건의문도 글쓰기 종류랑 똑같죠? 그러면 이 건의문은 뭐예요? 이 전체 단계가 여기에 있느냐? 이건 개요와 글의 관계. 이것도 뭐라고? 글과 개요의 관계. 그러니까 개요를 본 다음에 글을 보는 게 맞죠? 네. 자, 이렇게 문종에 따라서 어떤 글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글을 이해하는 데는 어떤 걸 우선순위로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왕좌왕 안 하고. 우선순위로 읽을 때 이걸 우선순위로 읽었으면 그 우선순위로 읽을 핵심 단어는 뭔가, 그 핵심 단어를 정해놓은 다음에 제시문을 쭉 읽으면 그 단어가 나오나 안 나오나 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네. 자, 7, 8번에서 이건 뭐예요? 아,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 자료 분석 문제구나. 자료 분석을 또 뭐로 냈어요? 개요. 아, 그러면 이때 출제한 출제자 중에 누군가는 개요 짜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학자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엄청나게 중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개요를 구체화시키는 방법, 조건으로 하는 방법. 자, 이것도 글 전체 내에서 이것도 과정이지, 글쓰기 과정. 네. 글쓰기 과정에서 개요 짜는 느낌. 네. 그런 다음에 고쳐 쓰기 느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간단한 단어 문제. 문법 문제, 문법 문제, 문법 문제, 문법 문제, 문법 문제. 5개 하면 끝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이 2014년에 3월에 시험 문제 출제된 사람은 개요 짜기를 어마어마하게 중시하면서 개요를 짜면서 개요를 중심으로,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읽어라 라는 이론을 터득하는 유명한 교수가 들어가서 출제를 했나 봐요. 자, 다음에 17번의 그 갈래는 뭐예요? 17세기 데카르트. 네. 20세기. 아, 세기가 나오면 세기가 또 나오고. 인간 하면 과학 그냥. 과학? 휴먼 포스트. 그냥 그렇게만. 네. 과학. 네.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잡으면 된다는 거지. 네. 물화생지로 나눠도 되는데 네. 그냥 과학. 과학으로 찾았으면 요런 문제들은 뭐라고요? 영어처럼 달라 끊으면 나오는 거죠. 네. 이걸 끊어놓은 다음에 이걸 읽으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거 한번 자세히 보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지? 네. 이거는 뭐라고요? 글쓴이의 견해니까 주제죠. 주제만 보면 되는 거죠. 주제.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영화로 맞춰주는 거죠. 적용하는 문제. 네. 그러니까 요거만 어려웠겠죠. 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구조 파악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맞히면 이 글을 나왔을 때 과학 나왔는데 비문학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항상 전체 문제, 단락 문제, 문장 문제, 단어 문제. 네. 그러니까 요 전체 문제의 이 구조 문제가 맞춰지면 1등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 번째 있는 여기 단락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 있는 적용 문제가 있어요. 적용 문제를 나누면 고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묻혔을 때는 2등급, 요걸 맞췄을 때는 1등급. 적용은 맞추는데 구조는 틀리면 적용 맞히고 구조를 하는 건 구조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구조 특색, 전체를 보는 거. 부분은 잘 맞춰. 이게 더 어려워. 됐어요? 네. 아. 그 다음에 과학 문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야? 뭔가 표만 딱 봐봐. 소비자 가격 경제. 경제네요. 소비자 나오면 소비자 경제인데 뭘 나왔어요? 표로 나왔어요. 네. 자, 표를 보자마자 이 네. 표와 근처에 있는 단어를 보고 이건 뭐에 대한 이론이에요? 브랜드? 소비자에서 브랜드 평가 순위. 그럼 제일 끝에 보면 뭐 나왔어요? 합리적 소비에 대한 문제구나. 네. 그러면 브랜드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이 문제다. 네. 라고 필요한 단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상황을 먼저 인식을 하고 이 표 본 다음에 뭐 봤어요? 첫 번째 문장 끝에 달라.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대략적으로 이 얘가 뭘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식으로 여기에 뭐 있고 여기에 뭐 있고 여기에 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 흐름이나 구조가 잡히겠네. 네. 그 다음에 뭐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서술사 특징이니까 끊어가지고 여기 중요한 단어 골라놓고 아닌 거 제껴라. 기억 니은은 일부만 봐라. 이거는 적용해라. 이건 단어라. 이런 뜻이네요. 그럼 결국은 어려운 건 요거밖에 없네요. 그럼 적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를 이해하고, 자, A표가 나오면 B표로 변형시켰어. 지금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네. 네. 자, 경제에서는 표를 만들면 이 표를 진화시킨 표가 있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거로 해석해보라는. 아까도 A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를 이해해가지고 이걸 조금만 진화시킨 그래프가 있었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이해한 다음에 이거 있는 요소 요거 보면 요 표는 위에 나오고 단락으로 치면 개념 얘기하고 표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고 적용하는 걸 여기다 쓰면 요거를 또 표로 만들었다는 거지. 네. 여기에 표가 있고 네. 이 표를 바탕으로 설명을 이해한 다음에 여기에서 적용하라고. 네.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이 표부터 이해하고 표부터. 그 다음에 이 표를 보는데 여기에 써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춰보면서 요거랑 맞춰보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표가 있으면 문제 자체 내에서 이렇게 표가 있잖아. 네. 적용 문제가. 네. 문제가 있고. 그럼 표하고 이 선택지하고 다 일일이 맞춰봐야지. 네. 맞춰본 다음에 애매한 걸 골라갖고 그걸 우선순위로 해갖고 제시문에 표에 설명된 부분을 찾아보면 되지. 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데.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네. 그게 유형이에요, 유형. 네. 자, 이건 무슨 문제죠? 예술? 왜? 이거 안 봤어요. 이거 보면 돼요. 좀 전체를 보세요. 항상. 네. 그림이 있으니까 예술이야. 아, 그럼 예술이 나오면 예술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예술사의 흐름. 고전반동, 낭만 반동, 사실. 저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맨날 엄청 많이 해줬잖아. 여러분. 고전, 낭만. 고전, 낭만,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추상, 입체. 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요 사이에서 많이 나오죠, 요 사이에. 맞아요. 응? 네.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작가의 흐름이나 예술사는 뭐가 중요하다? 구조를 분석해서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작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술사에서 어떤 흐름이지, 그 가치가 뭐고, 이 앞에 게 뭐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왜 나왔고, 이거의 단점이 뭐고,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거 중요하다. 네. 그러면 24번 이거 보세요. 이거는 설명이니까 글쓰기 대상의 이거 끊어가지고 구조하면서 아닌 거 고르는 거죠. 요거는 뭐라고요? 보기에 써있죠. 네. 그럼 이거 전체 주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 전체 주제에서 이 그림의 특징이 아닌 것 이런 거 고르는 거 나오겠죠. 네. 자, 이거는 뭐라고요? 기억의 근거니까 문장 근처만 해석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뭐만 알면 도식화하고 도해 만들고 주제만 알면 네. 문장 해석만 하면 되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주죠. 네. 그리고 이거 역삼각형치라고 그랬고. 자, 보세요. 자, 르네상스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이런 애가 나왔어. 네. 얘는 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걔를 이렇게 봤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 네. 즉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얘는 이렇게 했어. 끝. 그러나 이런 문제점도 있어. 이렇게. 장점 쓰고 그러나 단점 쓰고 그래야 뭐가 나와? 흐름이 나오니까. 됐어요? 네. 다음 문제는 뭐예요? 과학. 모든 동료를 과학. 이제 됐어. 과학 문제야. 그럼 뭐가 나왔어요? 전체 흐름 문제 나오는 건 얘기. 그런데 이건 뭐예요?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일치 문제로 찾고. 문제. 있냐, 없냐. 이거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니까 요거를 요 내용으로 적용시켜라. 끝. 네. 이거 껴는 문제구나. 네. 왜? 4문제나 5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문 길이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갔겠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어렵게는 내지 않겠구나. 적용시키면서 일부를 보게. 빠르게 보게 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과학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문법 문제도 그렇고, 한 문제짜리, 두 문제짜리는 뭐라고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길이 조절을 위해서 내기도 하고, 어렵게 안 게 넘어가서 플러스 점수로 길이를 조절하고 냈으니까 고난이도로 내면 안 되죠. 이런 거 4개짜리에선 고난이도로 내도. 네. 그러니까 중급 난이니까 전체를 훑어서
도식화하고 주제만 뽑으면 무난하게 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제를 뽑는 거예요. 주제를 자른 게 뭐예요? 단락마다 도식화되는 거예요. 네. 도식화되는 중에 일부를 뽑으면 뭐래요? 한 단원이 좀 어려운 단원이 나오고 한 단락이 네. 그 단락을 적용하는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네. 이거는 2등급 문제고 이거는 1등급 문제라는 거죠. 근데 주제를 바탕으로 하면 주제만 찾을 수 있으면 3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갈래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음은 뭐예요 이렇게? 소설? 아니네. 수필. 필이라고. 복합지문 복합지문. 2개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요거 내용 간단한 글하고 요것도 수필인데 수필이 하나 나오는데 간단한 거 나왔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비교만 하면 되고 짧게 나오는 거네. 네.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금 문제 조절을 하다가 나온 기원으로. 문제구나. 자, 시는 31에서 33이니까 몇 문제예요? 31에서 33이니까 몇 문제예요? 세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큰 지구관에다 31, 33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이게 세 문제냐, 이게 네 문제냐에 따라서 문제 구조가 이게 역삼각형으로 네 개가 나왔겠다. 아니면 줄거리 문제가 나왔겠다. 주제 문제가 나왔겠다.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겠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다 내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먼저 전체 문제랑 일부만 물어보는 게 나왔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네. 자, 이런 문제, 시가 2개 나왔는데, 이거를 세 문제로 낼 때랑 네 문제로 낼 때랑 문제의 유형이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잖아. 이제 익히기 시작하네. 자, 그래서 31, 32, 33, 이렇게 세 개잖아. 네. 자, 공통점. 그러면 공통점은 뭘 가지고 풀어? 주제랑 전체적인 특징. 자, 시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시는 이런 식의 구조가 어울려. 이런 주제는. 네. 이 주제에 어울리는 구조가 있어. 네. 그러면서 요거 1번 문제 풀면 네. 기억 니은은 뭐라고? 그냥 기억 니은 문장 찾아 들어가면 되지. 네. 단어 전체에서. 네. 그 다음에 뭐야? 33번은. 요게 33번이면 요 보기를 다 주고 감상이니까 주제지. 네. 그러면 주제만 파악하면 그 시의 주제만 파악하면 그 문장을 줄거리로 맞춰줄 수 있지. 그럼 이거에서 어느 시 한 부분에서 요거는 뭐라고? 단어 찾으면 되지. 이것도 일부 단어 찾으면 되지. 네. 그럼 이거 풀다 보면 이게 풀리지. 그죠. 순서를 잡을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 풀고 이거 풀어야 돼. 그러니까 대략적인 줄거리만 잡으면 되지. 네. 대략적인 줄거리나 이 시의 주제. 이거는 뭐겠어? 바라는데 우리에게 보습, 삽될 땅이라도 있었으면, 독립할 수 있었으면 김소월. 그렇게 하면 끝. 이거는 뭐예요? 면면함에 대해서, 면면함은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왔어? 둥둥둥 올린대, 북소리가 올린대. 네. 근데 면면은 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 꺼이지 않고 꺼이. 북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저렇게 생생하게 내뿜는다. 팽팽하던 북소리가 난다. 푸르른 소리, 북소리가. 그럼 끊이지 않고 계속 북소리가 난다. 그럼 줄거리 끝인데? 네. 그런 다음에 이 북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문제 풀 때 찾으면 되네. 여기 나오네. 그래서 설명 나오네. 주제를 잡을 수 없으니까 보기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기하고 플러스 이 별땡땡이하고 플러스 이 구절에 대한 서술어를 합치면 전체 뭐가 나와? 흐름이나 주제가 잡히잖아. 그 주제 한도 내에서 그래 주제. 그 흐름 한도 내에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장들, 단어들을 주제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빨리 끝나는 문제. 됐어요? 자, 다음 거는 뭐예요? 소설.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보니까 쭉 글이 있고 대화가 있고, 글이 쭉 있고 글이 쭉 있네. 네. 대화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제목을 본 다음에 대화를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뜻인지 나오기가 좋겠네. 네. 근데 봐봐. 여기에 그러나 하고 여기까지 나왔죠? 네. 그러나 하고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나 하고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나 하고 이렇게 나오네. 네. 그러나 하고 이렇게 나오네. 네. 이 소설가 접속사만 푸셔보니까, 구보씨의 하루, 구보씨의 일은, 글을 읽어보니까 보세요.
생각이 많고 네. 대화는 간단하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써 있다는 거네. 내적 독백. 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구보씨의 일은 뭐야? 구보씨가 바라보면서 어떤 사실들을 쭈루루루 바라보고 가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돼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걸 많이 썼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화된 게 구보씨의 일일의 글의 특성에 딱 맞는 거지. 그쵸. 점점 그게 잘 보인다고. 글을 많이 읽을수록 이 구조나 틀, 자세, 글의 형태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주제에 맞게 글을 써야 되니까. 오. 구조가 따라간다. 왜? 글을 써주는데 글은 살이라면 이 구조는 뼈대거든. 그러면 이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포지션,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 독해를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시켜, 구조 독해. 그냥 읽어. 틀을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이런 구조의 시험 문제는 뭐 나겠어? 사실을 물어보고 평가를 물어보겠다. 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리적인 흐름을 물어보겠다. 네. 장소가 어디에 변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어떤 식으로 확 변하는지를 물어보겠다. 그럼 장소 변화에 따라서 이걸 또 끊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1번은 글쓰기 전체 특성. 그런 구조를 어떤 식으로 역순행 그래서 나왔구나. 공간이동 그래서 나왔구나. 새로운 인물 그래서 나왔구나. 자, A, B 비교하는 문제. 자, 36번 9번씩 관찰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 글의 특성은 이러니까 이거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자, 다음 건 뭐예요? 역사? 제일 뒤에 그래서 뭐라고? 제일 처음에 보면 제일 끝을 봐요, 항상. 네. 양반전이구나, 소설. 소설이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망설이지 말고 이 지혜시문을 보면 뭐라고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뒤에 제목을 써줘요. 제목 안 써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첫 부분하고 끝까지 확 스크랩을 해보고 쫙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걸 언제 하냐면 시험 문제 장수 확인해봐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면서 이거는 이런 유형은 3번 어렵겠구나. 이렇게 체크. 머릿속에서. 이런 유형은 그럼 이 비문학 지문은 이게 어렵겠구나. 이거는 이거 지문은 이렇겠구나.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순서로 푼다고 국어를 시뮬레이션에서 짜놨죠. 네. 짜놓은 거를 요거랑 바꾸자. 요 지문 보니까 비문학이 되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비문학 난 잘 풀지만 마지막에 풀자. 요거는 문학 요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이걸 마지막 풀자. 이거는 문법 이거 보니까 이거 되게 까다로울 것 같으니까 이걸 마지막에 풀자. 이렇게 정해놓아야지. 그래서 쉬운 것부터 다 풀고 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뒤로 넘기면 시간 부족해서 해결이 되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이건 뭐라고요? 양반전이래. 양반전 문장 특성. 일반적으로 나오는 전체 특성. 윗글에 그러면 인물. 이거는 뭐야? 보기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면 단어. 이거는 뭐야? A, B, C, D에서 이렇게 맞춰갖고 보기를 해석하면서 감상하는 거 사건. 네. 그럼 끝이네. 끝이네. 인물, 사건, 배경이면 끝이네. 네. 응? 내가 왜 이걸 자꾸 해줘요?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걸 빨리 찾아야지. 네가 국어 공부를 다 한다고 이 인물을 빨리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하지. 네. 자,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어디냐? 이 제시문에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어디 나와요? 소설에 대한 인물이. 인물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말. 문제감은 있어요,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 맨날 나오잖아. 네.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네. 여기서 인물 딱 측정한 다음에 군수 이거 3명 나오는구나. 그러면 군수는 세모. 또 양반은 동그라미. 뭐는 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내용에다가 군수는 세모. 양반은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쭉 읽으면 되잖아. 네. 인물이 문제에 나오는데 애들 그렇게 생각 안 해. 읽으면서 인물을 추출하고 막 찾아내. 네.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 문제를 풀 때는 제시문부터 읽을 거야? 선택지부터 읽을 거야? 당연히 문제부터 보는 거야. 문제를 스크랩하면서 문제에서 보니까 인물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구나. 네. 이 배경 문제 찾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구나. 네. 이 주제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는구나.
네.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 최종적으로 이 제시문을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이 제시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니까 선택지부터 중요한 단어 골라놔야 되겠구나. 이거는. 네. 그러니까 세팅을 어떻게 해야 돼? 문제의 흐름을 보고 문제의 흐름, 문제의 종류를 보고 이런 문제 유형은 제시문부터 읽는 게 좋아. 선택지부터 읽는 게 좋아. 제시문을 다 분리해서 체크해서 동그라미 서로 읽어놓은 다음에 문제를 다다다 푸는 게 훨씬 편해. 안 헷갈리고. 아니면 선택지를 다 읽어놓은 다음에 제시문 읽으면서 한 개씩 읽는 게 편해. 아니면 이거를 다 읽어서 주제를 푼 다음에 이걸 따로따로 한 번 더 읽는 게 편해. 이런 걸 정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시험지 읽는 법을 확정시켰어. 똑같이 읽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맨날 시간 단축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뭘 훈련해? 자, 봐봐. 축구를 해도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차고,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차고, 발리슛 하면서 이미지 훈련 안 해? 하죠. 근데 국어는? 해야죠. 맨날 똑같이 날라와. 근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날라오는 길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날라온대. 그럼 여기서 헤딩하고, 이렇게 날라온대. 그럼 트래핑하고 쏘고, 이렇게 온대. 그럼 오바이트킥 쏘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는데, 축구보다는 훨씬 더 뭐라고, 단순화됐는데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걸 할 생각을 안 해, 애들이. 자, 다음 문제 보여요. 이거네. 네. 이거는 희곡이네. 그죠? 네. 이거 화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그럼 희곡은 시험 문제 뭐 나와? 희곡. 갈래로 특성으로 희곡은 시험 문제 뭐 나와? 인물이랑 배경 바꾸는. 그러니까 인물 A 쭈루룩 읽으면 되지. 네. 그런 다음에 기억을 하면 A와 대화하는 B는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C는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B는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끊기가 좋지. 네. 이 A가 꼭 사회자처럼 네. 주요 등장인물이 전체 내용을 끌고 가는 것처럼 끊으면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뭐야? 이 가로친 거, 지문. 네. 왜? 무대, 극본, 관객이거든. 네. 이 극본의 삼형사가 해질 때거든, 해지대. 네. 해설, 지문, 대사거든. 네. 지문, 대사. 네. 그럼 대사를 알겠는데, 이 지문의 구실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 가로치고. 네. 상황 맥락을 파악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건 뭐 나온 거야? 인물. 인물. 이거는? 해석 아니 보게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건을 해석하는 거 아닌가? 하나하나 맞춰서? 네. 그럼 뭐만 잡으면 돼? 흐름만 잡고, 네. 인물이 어떤 말 했는지 하고, 네. 그러면서 사건을 잡아서 이거 적용하면 끝나는 거네. 엄청 길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시간당. 얼마나 흐름을 빨리 끊느냐, 흐름을 빨리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네. 흐름을 잡은 다음에 이걸 끊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해설 지문 대사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지문을 했고 어떤 지문을 써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흐름을 안 잡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잡을지 모르잖아. 그럼 빨리 끊는 게 중요하지. 대략으로. 네. 여기서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내용, 무슨 내용, 무슨 내용, 무슨 내용.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이 뭐 이걸 잡는 게 빠른 거지. 하나하나 다 읽어요. 원망스럽게도 쳐다보며 냉정하시군요. 그러니까 원망이구나. 이렇게 읽고 막 감동받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대략 이게 무슨 얘기냐고 건조하게 딱딱딱딱 끊어서 네. 그걸 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더 쉬웠지. 문제 유형이. 네. 어? 네. 그러면 난이도상으로 아까보다 이게 더 점수가 더 좋아야지. 그러면 문제는 뭐만 풀면 돼? 문법하고 경제만 풀었으면 되는 거네. 네. 이 질문은. 네. 네. 근데 어렵게 봤네. 아까 이거는 88. 이건 높고 이건 낮아. 그러네요. 왜? 이게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지문 자체가 두 문제짜리, 세 문제짜리, 두 문제짜리, 한 문제짜리가 많으니까 끊어.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못해. 맞아요? 네. 개요야. 네. 그러니까 이거 낼 때 사람은 중시한 게 뭐야? 틀. 흐름, 그래, 틀. 이걸 출제하는 오너가, 대빵이 되는 사람이 흐름 틀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낸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출제위원장이 누구냐, 그걸 짱으로 잡고 결정권자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얘는 뭐라고, 이 점수가 이만큼 안 나왔다는 거는, 부분은 잘 보되, 흐름을 빨리 못 잡는 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